자, 10단원의 통계적 추정이거든요. 자, 통계적 추정은요, 전수조사를 못하니까 전수조사를 하면 제일 좋죠. 그죠?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면 좋은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잖아. 근데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. 5년에 한 번 그 인구조사는 전수조사 하거든. 그래서 막 온 집에 다 돌아다니면서 몇 명 살아요? 누구 살아요? 뭐라고 조사하잖아. 몇 살이에요? 뭐 남편 있어요? 뭐 아들 있어요? 뭐라고 물어보잖아요. 그래서 그거 할 때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. 그래서 그 조사원을 또 따로 아르바이트생으로 뽑아. 그래서 가끔 주변에 보면 그거 조사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. 왜냐면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그 조사원 하면 그냥 자기 아파트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조사하면 꽤 많이 줘. 그 돌아다니는 게 일이니까 뭐 시간당 10,000원은 쳐줘야 될 거 아니야. 그죠? 그럼 뭐 한 집 가는데 최소 10분에서 20분 치면 그죠? 한 시간에 갈 수 있는 집이 3집, 4집밖에 안 되잖아. 그러면 막 만세대 아파트야. 그러면 그죠? 혼자 다 못 할 거 아니에요? 이렇게 그 아파트에서 몇 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조사하면 월급을 줍니다. 그래서 전수조사하는 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에요. 그 다음에 또 전수조사하는 게 너네 팝스 입력하죠. 그것도 전수조사 다 합니다. 근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 입력을 하면 되는 거니까 전수조사 당연히 되는 거죠. 근데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죠.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표본조사를 하는 거예요. 표본조사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요, 그 공장 같은 데서 불량률 있죠, 불량률. 그래서 불량률을 따지는데 이거 불량률이 몇 프로야를 처음에 하려면 그거 다 해봐야 될 거 아니야. 그죠? 뭐 근데 공장에 들어오는 부품이 뭐 100개, 200개만 들어와요? 막 100만 개 이렇게 들어오잖아. 그 100만 개를 조사해가지고 불량률을 체크해 볼 수가 있어? 없어? 없어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샘플 조사를 하죠. 그래서 무작위 추출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. 왜 뭐 과자 공장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 막 이렇게 과자가 막 지나가잖아. 과자가 지나가면서 걔는 이렇게 무게를 달 거 아니야. 그죠? 근데 무게를 달아서 통과하는 거는 다 할 수 있는데 모양이 약간 찌그러졌다거나 그런 불량들을 골라내야 될 거 아니야. 그죠? 그런 거는 약간 확률로 따져야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면 자동차 부품 할 때 자동차 부품에 볼트 들어가죠. 볼트 들어가면 뭐 볼트가 100만 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. 그죠? 한 번에 들어갈 때 100만 개 중에 막 1000개를 꺼내. 1000개를 꺼내가지고 그 중에 불량률이 뭐 1% 미만인 경우에 합격시켜. 이런 거야. 1000개를 꺼내가지고 조사해. 1000개. 1% 넘었잖아? 그러면 그 10만 개 받은 거 다 반품이야.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. 반품 당하면. 실제로 그렇게 해요. 자동차 공장에서. 근데 100% 전수조사하는 부품이 딱 한 개 있어. 뭘까요? 브레이크. 브레이크는 100% 전수조사입니다. 그건 불량률로 따질 수 없으니까 100개 중에 한 개 불량이면 그죠? 죽는 거잖아요. 그래서 100% 전수조사하는 품목이 딱 하나가 브레이크. 나머지는 다 샘플 조사. 그래서 표본조사를 진행하죠. 뭐 그런 이유 때문에요. 그래서 우리는 대충 뭘 따져볼 거야? 표본이랑 전수조사한 거랑 비슷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야. 그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 개 이상 꺼내면 뭐 하면 돼? 정규분포로 바꾸면 되고, 정규분포로 바꾸면 뭘로 바꾸면 돼? 표준정규분포로 바꾸면 되고, 표준정규분포 표 이용해서 그냥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여기서도요, 임의 추출, 그 다음에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있거든요. 임의 추출이 그냥 샘플링 하는 거죠. 무작위 추출하는 거고, 보건 추출은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. 비보건 추출은 뽑은 거 안 뽑는, 뽑은 거 안 빼내는 거죠. 그렇게 하는데 뭐 확률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. 큰 차이 없어요. 네. 뭐 엄청 많은 것들로 하는 거니까. 그래서 표본의 평균과 표본의 분산과 그리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겠죠. 어떻게 하냐면 모집단
그러니까 전수조사해야 되는 모집단이 있을 때 모집단에서 크기가 n개인 표본 x1, x2, 뭐 xn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을요 x바 표본 분산을 s의 제곱 표본 표준 편차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? 뭐 s 이렇게 하겠죠. 그래서 표본 평균은요 당연하게 n분의 1에 x1, x2 해서 xn까지 하면 되죠. 그래서 얘는 n분의 1에 시그마의 i는 1부터 n까지 xi 하면 되고, 그죠? 그 다음에 s제곱은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? s제곱은 n-1분의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의 xi-x바의 제곱. 그래서 얘도 n-1분의 1에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제곱에 마이너스 nx바의 제곱 이렇게 주면 되죠. 그럼 s는 그냥 뭐 s제곱에 루트 씌우면 되겠죠.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뭐겠어요? 표본 평균의 분포. 표본 평균의 분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예요. 그러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를 보면 모평균, 원래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할 때 표본 평균은 m과 같습니다. 그리고 분산은 어떻게 되겠어요? n분의 시그마 제곱.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. 그 다음에 두 번째 표본 평균의 분포를 보면 얘는 원래 뭐랑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? 첫 번째,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르면 원래가 정규 분포 따르면 얘도 정규 분포를 따라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따라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거 잘 봐요.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르지 않아도, 따르는 건 당연히 뽑은 애가 이렇게 되겠죠. 근데 모집단이요 정규 분포 안 따라도요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따른다. 그러니까 뭐 할 거야? 그냥 다 정규 분포 따른다고 합니다. 왜 정규 분포로 따른다고 하는지는 완전히 이해되시죠? 정규 분포로 바꾸는 게 이거의 목표야. 그래야 우리가 잘 써먹을 수 있지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10단원은 앞에 문제보다 더 쉽습니다. 그냥 n으로만 나눠주면 되는데요. 모평균의 추정이 있어요. 그래서 신뢰 구간이 나오는데요.
모평균의 추정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바인 거죠. 이때 모평균을 m이라고 하면 m의 신뢰 구간, 신뢰도 95%하고요. 신뢰도 99%가 있는데요. 신뢰도 95%는요. 1.96의 루트 n의 시그마와 플러스 1.96의 루트 n의 시그마. 그 다음에 99%는요. 마이너스 2.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와 이거 플러스 2.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. 그래서 신뢰 구간은 저렇게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. 신뢰 구간이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?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선거할 때 여론조사 하잖아. 그러면 A라는 후보가 지지율이 40%고 B라는 후보가 35%야. 이거 신뢰 구간 몇 프로입니다를 꼭 얘기해 주거든요. 얘기 안 해주면 안 돼. 얘기해줘야 됩니다, 법적으로. 왜냐면 신뢰 구간 95%와 99%가 있으면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? 99%가 좋을 것 같죠? 그런 생각이 들죠? 근데 99%는요, 이상한 애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. 만약에 그냥 중학교 1학년한테 여론조사가 올 수 있잖아, 전화가. 그죠? 전화가 왔어. 근데 중학교 1학년이 전화 받는 사람이 조사원이 사람이 아니라 AI일 수 있잖아. 그래서 몇 년생이세요? 누구 지지하세요?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. 거짓말로 체킹할 수 있죠. 맞아요? 그래서 60대인데 누구 후보를 지지하십니까?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 후보 찍고 말할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런 애들까지 다 포함되게 되는 거죠. 99%는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?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99% 신뢰 구간은요,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반영할 거야 라는 측면은 있지만 이상한 의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근데 그 이상한 의견을 적절히 제외하는 방법이 95%를 선택하는 거거든요. 그 이상한 애들은 이게 95%니까 양 끝에 몇 프로를 날리는 거야? 2.5%를 날리는 거죠. 얘는 0.5%를 날리는 거고. 근데 진짜 극단적으로 이상한 애들은요, 진짜 완전 이상한 걸 찍기 때문에 양 끝에서 2.5에 있거든요. 그래서 거기를 제외시키면 그나마 좀. 근데 여기는 거의 제외 안 시킨 겁니다. 이게 양쪽에 0.5%씩 제외하는 거니까 이게 무한대까지 적분해야 0.5가 나올 거 아니야. 그죠? 표준 정규분포 생각해보면. 근데 무한대까지 정규분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따져보면, 그죠? 나이 따져보면, 그죠? 중간을 40대라고 놓고, 20대부터, 60대, 70대까지 할 수 있잖아. 근데 200살,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거 아니야. 무한대까지 보내려면. 그죠? 근데 200살에도 찍은 애가 있을 수 있잖아. 초등학생이 전화 받았는데, 나 200살 찍고 그럴 수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거 제외하고 싶은 거죠. 그러면 95%를 선택하는 거야. 그리고 95%로 돌리는 것보다 99% 돌리는 게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요. 그렇겠죠. 당연히. 조사 범위가 많으니까. 그래서 비용도 적절히 줄이면서 조금 신뢰도 있는, 그러니까 신뢰도라는 게 99%는 다 100명 다 쳐다볼 거야를 얘기하는 거고, 100명 중에 95%는 이상한 애, 양 끝에 이상한 애 좀 빼고, 양쪽에 2명씩 빼고 보는 거야. 그죠?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오히려 95%를 더 많이 씁니다. 99%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. 그래서 신뢰 구간이 크면 좋다.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.
그래서 이런 걸 따지는 게 누가 하는 거야? 통계학과 애들이 하는 거야. 이거 몇 프로 신뢰 구간할 거야. 그 다음에 뭐 어떤 문구에 집어넣어서 조사할 거야.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합니다.